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9일 통키뉴스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에너지 저장회사 미 스펙 합병 상장하게 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재생에너지 저장회사 에너지 볼트입니다. 자,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함께 합병을 통해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볼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스펙인 노버스 캐피탈 코프와 합병하기로 했다면서 1억 달러 정도의 상장 지분 사모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합병 논의 과정에서 회사 가치는 16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됐고요. 앞서 에너지 볼트는 소프트뱅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등으로부터 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볼트는 지난해 스위스 전략과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부터 저장 에너지의 상업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한 에너지 볼트는 블록타워 시스템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송출하는 중력 기반 에너지 저장 업체로 악조건의 기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손정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아니면 도다 그러는데 작년 연말은 스펙 이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그 스펙 열기가 조금 시들시들해졌죠. 하지만 재생 에너지 볼트, 여러분, 요 종목은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합병되기 전까지 이런 스펙 상장 회사들이 줄기차게 오르다가 합병된 이후에는 훅 꺾이는 거, CCIB, 루시드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의 와치리스트에 이 종목 한번 넣어두시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트위터 소식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국의 CNBC 방송 등이 8일 보도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이 기능은 페이스북의 그룹 기능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커뮤니티를 만든 관리자는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초기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이용자를 극히 일부로 제한하지만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반려견, 날씨, 운동화, 피부관리, 점성술 등의 주제를 다루는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점성술 조금 의외죠. 커뮤니티에 초청받지 못한 트위터 이용자들도 커뮤니티에서 주고받는 트윗을 볼 수는 있는데요. 트위터는 커뮤니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단체를 식별하기 위한 내부 규정과 강제 조치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이번 새 기능 도입은 이용자 수를 확대해 2023년까지 연매출을 70억 달러로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CNBC는 전했고요. 앞서 이달 초 트위터는 인기가 많은 미국 내 사용자들에게 팔로워 등을 상대로 구독료를 거둘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미주놀이 이 트위터 계정을 아직 저희는 트위터가 없거든요. 트위터 계정을 새로 오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근데 저희 이 미주놀 가족들이 트위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카톡과는 다르게 트위터 많이 갖고 있는 놀라운 순발력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한번 여러분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댓글을 다 닫았군요. 그럼 멤버십 영상에 표현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의 구인난이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미국 노동부가 8일 발표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약 1,093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74만 9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고요. 이로써 구인 건수는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CNBC는 7월의 구인 건수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90만 건을 훌쩍 넘어서 같은 달 수입 실업자 수 870만 명을
200만 명 이상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서 벗어나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보육 문제, 감염 공포, 넉넉한 실업급여 때문에 노동시장 복귀를 꺼려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은 9월에 정부 지원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예상이지만 델타 변이 등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고급 호텔 체인 포시즌스의 지분을 22억 1천만 달러어치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포시즌은 굉장히 그렇죠. 고급 호텔이죠. 뭐 전 지역에 체인을 갖고 있는 체인망이 있는 호텔인데 굉장히 별 5개 고급 호텔인 것 기억하는데 역시 빌 게이츠 재력이 참 대단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에너지 거래팀을 신설하기 위해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네요.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올린 직무 설명 글에서 오토비더라는 자체 자동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를 여러 에너지 도매 시장에 입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채용 공고문도 해당 직원은 앞으로 이 오토비더를 활용해 배터리,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의 거래와 실시간 운영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한마디. 지금 테슬라가 뭐 올 초 비트코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 수입 창구를 다각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거래팀.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가 테슬라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게 이제 일치월장 잘 나가고 날 때 이제 그 다음에 세컨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뭐냐면 좀 거꾸로 된 거죠.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부업에 충실하는 모양. 이게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테슬라가 이런 짓을 할 때면 그 다음 주가가 좀 꼬꾸라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에 테슬라 주가 조금씩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빵빵빵 올라가지 못하고 힘겹게 올라가다 보면 강력한 매도세가 시작이 될 때 테슬라는 곤두박질 쳤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테슬라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가 분명한 한 가지 팁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미국 등 외국인 승객 200명을 태운 카타르행 비행기가 9일 이륙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왜 주목을 받냐면 지난달 30일 밤 마지막 미군 수송기가 떠난 이후에 이루어진 첫 정확하게 말하면 탈출이죠. 탈출 비행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AFP 통신은 이날 자사 특파원들이 비행기의 이륙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같이 보도를 했고요. 앞서 항공기 탑승을 대기 중이던 한 아프간인계 미국인은 오늘 아침 미 국무로부터 공항으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알자지라도 이날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일가족이 공항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으로 방송을 전했습니다. 자, 한국의 매일경제의 기사인데 제목이 참 눈에 띕니다. 찬바람이 분다. 이소라 씨의 그 바람이 분다 어려운 거리를 그 노래 같은데요. 찬바람이 분다. 증시 앞이 안 보일 때 부자들은 어김없이 짱짱짱짱. 자,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격언을 투자에 고려할 시점이 됐다. 배당주 이야기군요.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에 V자로 상승했던 주식 시장의 상승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춤하면서 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말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배당금 많이 주는 안정빵의 종목들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투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할 때는 안전한 쪽으로 옮겨가는 것. 그렇죠? 작년에 상장사 배당금이 35조가 육박했고 요거는 이제 한국의 한국 코스피 얘기입니다. 전년보다 54%가 급증했습니다.
델타 변이라든지 테이퍼링의 이슈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투자자로 묵직돈이 쏠리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증권, 금융업종의 배당 성향이 높죠.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스코가 자 슈퍼 배당금 한 주당 무려 10불에 해당하는 엄청난 배당금을 파격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만 그런 겁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되게 어수선할 때는 쉬어가는 거라든지 안전한 곳으로 잠시 옮겨가는 것이라든지 방향성을 잡힐 때까지 사자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배우 가운데 이 조덕재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얼굴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사진 이제 보여드릴까요? 짠! 자,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재 씨가 이 조덕재 씨와 검찰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9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조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 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서 조치는 2017, 19년 벌써 한 4, 5년 됐네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한 법률 위반 9건, 모욕 5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일부 재판부인 형사단독 2부는 1월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조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과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 씨도 항소했고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도 너무 작다고 항소를 했는데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조 씨의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5건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징역 11개월 1월로 감형했습니다. 실형은 유지가 됐죠.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 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이 같은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요. 한편 조 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감독의 문제는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영화계에서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일단 배우 조덕재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성추행한 게 아니라 영화를 찍은 배우다. 이것 때문에 자기는 출연제도 다 끊기고 되게 힘들어졌다 해서 이제 저 여배우를 갖다 고소를 한 거고, 여배우는 또 여배우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건데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점점 더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히 이제 조덕재 씨가 이번에 또 검찰로부터 그렇게 당한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할 말이 있으면은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인터넷에다가 또 이 글 올리고 하는, 요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회 문제고 굉장히 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도를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가 나시면 변호사를 사셔서 소송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쵸, 강력한 변호사를 산 사람이 승소하는 일들이 한국과 미국에서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를 안 익히는 게 참 좋은 거죠.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자, 미국의 로컬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일까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의 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알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세를 알면
하락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멤버십 영상에 달린 수많은 미주노 가족들의 댓글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 단계 높고 두 단계 날카롭고 보너스로 선물 드린 추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새로운 추천 종목 한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25불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어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발령된 절전 경보가 오늘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재발령됐습니다. 폭염에 따른 전력 부족으로 되도록이면 이 시간대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요. 가전제품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됐습니다. 여러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전기 쓰면 전기세 더 나오는 거 아시죠? 일종의 누진세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빨래를 돌린다던가 뭐 드라이어를 돌린다던가 할 때 보면은 조금 알뜰하고 지혜로운 주부들은 요 시간대를 피해서 돌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접종 의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을 막기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유세를 벌였고요. 다음 주 초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캘리포니아를 방문합니다. 그야말로 개빈 뉴섬 구하기네요.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근 절반이 델타 변이 직격탄을 맞아 3개월을 버틸 현금이 없어 다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다시금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3만 5천 건이 줄어든 31만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지난주 실업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3만 5천 건이 줄어든 31만 건이 발표됐는데 팬데믹 이후 18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3월 둘째 주에 25만 6천 건에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잡을 찾고자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미국이 10월 중 국가 부채 한도에 도달해 조속히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하고 나서 워싱턴 정치권의 격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넷 옐런이 그 하원 낸시 팔로우 하원 의장한테 소환을 보냈는데 빨리 통과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돈 더 해달라. 안 그러면 국가부도 미국이 여러분 혹시 국가부도 IMF 사태를 만든다는 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단순한 협박과 이걸로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미국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준은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이 7월 초에서 8월까지 보통 속도로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둔화의 밑줄 짝. 델타 변이로 인해 경제 회복이 느려지고 물가가 상승했다고 전했고요. 캘리포니아 주에 911과 비슷한 새로운 핫라인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988입니다. 988 서비스로 경찰 출동이 아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주민들은 정신적 불안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에 감염될 거에 대한 불안함이 백신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과일과 채소 등 건강에 좋은 식품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9% 낮고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41%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야권 대선 후보 중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자, 잇따라 발표됐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SBS, MBN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홍준표 후보가 4에서 10% 각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우리 홍콜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야권에 참 후보가 많지 않은 거에 문제입니다. 여권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그대로 가나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OC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결국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가 금지되고 IOC가 지급하는 지원금 수백만 달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라에게 IOC에서 지원금을 지원했네요. 수백만 달러? 대박. 대박. 나라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출전하고 싶네. 근데 조금 제가 이 기사를 들여다봤더니 북한이 그 코로나를 핑계로 도쿄올림픽에 이번에 불참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IOC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괘씸죄죠. 일단 북한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거에 보니까는 우리 김정은 살을 쭉 빼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먹을 밥을 좀 인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우리 북한의 우리 민족이잖아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황당한 뉴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인데요. 테슬라 타고 다니는 인간이 전기세 아끼려고 공공 화장실에 전기를 끌어다가 테슬라 충전하는 게 딱 발각이 돼가지고 참 누리꾼들이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슬라를 탈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없는 거겠죠? 복권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없어 당첨금이 4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 참 신기 있는 분들 이거 못 맞추나? 9, 22, 41, 47, 61 메가번호 21. 저도 지난주에 한 장 샀는데 저도 당첨이 안 됐네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단 1불을 투자해서 1불인가요? 2불인가요? 아무튼 투자해서 아무튼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라고요. 또 꿈속에 숫자 보거나 여러분의 키우는 강아지가 만약에 숫자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한번 베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지금 어수선하고 방향성을 잘 못 잡잖아요. 어제는 또 엄청 빠지더니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불안하지요. 이럴 때는 무조건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최고고요.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또 저희 미주노래 멤버십 영상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멤버십 영상에 가입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주여행 멤버십 사시고 아직도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멤버십 영상에 안 남겨주셔서 계속 뒤로 밀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지금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무리 먼저 사셨어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멤버십을 사고 한 달이 넘어가면은요 취소가 됩니다. 취소되면 저희 책 읽어주는 미즈놀로 여러분의 비용은 25불은 도네이션 다 될 건데요. 이건 저희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쵸 유튜브에서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함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홍대씨, 윤찬씨, 성지팍씨, 그 다음에 대화명 K1314 쓰시는 분 노종광씨, 윤뜨리씨, 지희킴씨, 그 다음에 김지양씨, 만곡필상씨, 소피리씨, 김홍규씨, DBD113씨, 서현숙씨, 종호곽씨. 자, 이상은 우주여행 멤버십 사시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서 애타게 저희 스태프들이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면 멤버십 영상에 통키뉴스는 댓글창을 닫았으니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이 힘든 때에 그냥 뻔한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즘 저희 라사모방 9월 라사모방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으로 서로 도와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요.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 뭐 가끔가다 준이들이 또 실수해서 저한테 경고도 먹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희 미즈놀이 추구하는 주린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주린이가 졸업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주린이로 살다가 폭망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주린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고요. 공부의 문제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고요. 정신 차려서 피같이 모은 여러분의 돈 주식시장에 다 불태움이 없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아까운 게 밥 남기는 거 플러스 여러분의 돈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눔 있는 선한부자로 자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이고요. 미주노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